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고 좀 눅눅하고 오늘 비가 내린다고 했나 안 내린다고 그랬나 뭐 당분간 비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김진선 선생님, 그다음에 이상희 선생님, 서정필 선생님이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저도 뭐 어쨌든 저도 뭐 속물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뭐 다 그냥 그런저런 사람인데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데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뭐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으쓱할 때가 있고요. 뭐 어떨 땐 진짜 구독자가 하루에 막 몇천 명씩 늘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뭐 대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구독자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어떤 날은 늘고 어떤 날은 줄고 아까 돌직구 가가지고 또 이야기했더니 또 좀 줄고 뭐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그냥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독자가 늘면 아주 그냥 으쓱하고 빠지면 또 이제 의기소침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돈으로 또 후원해 주시면은 그러면 또 이제 기분이 이제 또 으쓱하고 뭐 저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가 뭐 한바닥 어쩌다 막 그런 이야기 댓글에 많이 달리던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분 중에 네 분 다 괜찮다, 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그 다음에 한동훈 네 사람 다 당대표 하면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가 돼도 상관이 없겠다.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된 다음에 어떻게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난국을 극복해 낼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지 누가가 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단 그런 생각은 하고 근데 그 넷 중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그거는 뭐 그냥 뭐 그거 가지고 한바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한바라고 하셔도 되고 근데 사실은 저는 놀란 게 있었어요. 뭐가 놀랐냐면 며칠 전에 한동훈 후보 관련해 가지고 후원금 계좌를 열었는데 그게 뭐 8분 50초 만에 컷이 됐다, 마감이 됐다.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듣고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아, 이 인기는 이거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실체가 있는 인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다시 말해서 내가 돈을 갖다가 쏟아붓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한동훈 뭐 후보 뭐 좋습니다 뭐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 나경원 후보도 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후보랑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인연도 제일 길어요. 나경원 후보님하고는 대표님하고는 원내대표니까 저는 나경원 대표님 그러는데 20 몇 년 전부터 단둘이서 밥도 먹었다니까 그때 막 가슴이 쿵닥쿵닥 했었는데 어쨌든 나경원 대표님한테는 뭐 조금 뭐 서운하실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서는 저는 뭐 당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뭐 투표권도 없고 뭐 여론조사할 때 나한테 올래나 그건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내가 돈을 넣는 곳에 대부분의 경우에 내 마음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8분 50초, 9분도 되기 전에 이게 마감이 딱 됐다라고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1억 5천만 원인데 규정상 여기에 20%까지는 더 들어와도 된대요. 그러니까 8분 50초 만에 딱 커트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막 이렇게 돈이 좀 더 쌓여가지고 뭐 한 1억 7천 정도가 쌓였대나 뭐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평균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 넣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한 1,700명 넘어가는 한 뭐 9만 얼마 평단가가 9만 얼마인가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팍팍 싸준 몇 면에 의해 가지고 이게 채워진 게 아니고 그냥 뭐 만 원, 2만 원, 뭐 100만 원 쓴 사람도 있겠지. 근데 대개 평균 10만 원 조금 안 되는 9만 몇천 원으로 이게 채워졌다. 그만큼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인기의 실체는 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인기라기보다는 기대가 있는 거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기대가 있는 거다. 그냥 한동훈이 무조건 막 좋아가지고 연예인 좋아하듯이 막 그러는 사람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더 큰 건 뭐다? 기대가 있다. 그 다음에 그 기대 뒤에는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을 종식시키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 싸우고 그래도 이제 방향을 잘 잡을 사람은 네 사람 중에 제일 젊은 한동훈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다들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이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아니 나 원희룡 이렇게 잘났어. 나 원희룡 나 그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한동훈보다도 공부 훨씬 더 잘했고 내가 뭐 다 수석했고 그다음에 나 정치도 오래 했고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이런 비전 갖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쫙 하면 그러면 원희룡 후보에 대한 평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상현 후보도 마찬가지고 세 명이 서울법대 한 명이 서울대 경제학과 그다음에 뭐 윤상현 후보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지 않았나요? 어쨌든 다들 뭐 커리어나 뭐 이런 것들은 스펙은 아주 끝내주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그 전략을 갖다가 그렇게 짜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누가 이기든지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참 저렇게 비정상적인 그러한 국회의원들 2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잘 싸워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잘 싸워줄 수만 있으면 누구라도 괜찮겠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냐면 보니까 이제 통장에 이렇게 딱 그 돈이 이렇게 쌓이는 걸 제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속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이제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횡설수설해도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구나 더 감사하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진짜. 저 양반 참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아니 저렇게 정치를 오래 하셨는데도 감이 저렇게 없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렇게 감이 없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제가 그 서울대 법대 들어가기 전에 서울대 인문대 그 서양사학과 다니고 그럴 때 어떤 잡지에 뭐 월간조선인가 뭐 어딘가에 그 제목이 이렇게 딱 떴었어요. 뭐라고 딱 떴었냐면 천하제일 서울법대 막 이렇게 썼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서울대 법대가 뭐 천하제일이래나 뭐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속으로도 약간 빈정상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제가 법대 들어가가지고 또 편입해가지고 이렇게 뭐 법조인 될 줄 모르고 그런데 지금은 자타공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천하제일은 제 생각에 서울의대 아닌가? 그런데 이 서울의대 출신의 안철수 의원님이 이렇게 감이 떨어지시나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도 또 그걸 갖다가 보고 또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또 오늘 그 신문 보니까 지난번 그 법률 안 하고 특검 법안하고 그다음에 이번 특검 법안이 이렇게 다르다 이걸 갖다가 쫙 일목요연하게 그 말씀을 갖다가 해주고 있으니까 다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난번 특검 법안하고는 다른 거구나.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저는 그 어떤 생각을 갖다가 했냐면 지난번 특검안은 좀 찜찜했어요. 왜 찜찜했느냐? 변협에서 4명의 후보를 갖다가 그 뽑잖아요. 그러면 그 4명 중에서 2명을 갖다가 뽑는 거야. 그럼 그 2명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변협회장 제가 그 잘 아는 선배님인데 판사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협 회장님이 지난번 변협 회장은 저랑 연수원 동기였어요. 그 지난번 회장님이 저랑 연수원 동기인데 저보다 이제 나이는 한 살 더 위셨고 그런데 그분은 약간 진보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변협 회장이. 그래가지고 그때 뭐 공수처장도 임명하고 뭐 누구 임명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변협회장은 그때 이거는 좀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은 보수적인 색채의 변협회장이 지금 변협회장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뭐 아주 잘 알지는 않고 그냥 학교 선배고 그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오다 가다 인사드리고 뭐 그렇게 그냥 전화하면 뭐 받을 수 있고 그런 정도 선배인데 어쨌든 김영훈 변협회장이 합리적이고 괜찮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지난번 안은 김영훈 변협회장이 추천한 4명 중에서 2번 골라가지고 4명 중에 1명을 선임한다라고 딱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한동훈 후보는 대법원장에게 지명권 주자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변협회장한테 지명권 주자라고 뭐 일정 부분 상당한 권한을 주자라고 하는 지난번 법률안이 사실은 이전에 민주당이 내세웠던 특검법 안에서 특검 임명한 것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때 명분은 뭐였냐면 지난번에 재의결했을 때 부결시켰던 명분은 뭐였냐면은 공수처였단 말이에요. 아니 공수처가 수사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수처 수사를 갖다가 딱 중단시키고 특검을 갖다가 임명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게 전 맞다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럴 거면 맨날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공수처는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공수처 수사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그게 답이 없으니까 특검법안 이제 통과된 다음에 특검을 갖다가 임명할 때까지도 공수처에서 답을 갖다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쭉 봤더니 특검 법안 자체가 싹 바뀌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이었어요. 지금은 7월이잖아요. 5월에 순직해병 특검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작년에 발의했던 특검법안이 5월 2일에 통과가 됐어요. 그때 이번하고 비슷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다 퇴장했어요. 남아 있었던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그게 누구냐? 김웅 의원이었어요. 이제 전 의원이 됐죠. 근데 그때 남아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과 김웅 의원 합쳐가지고 몇 명이었느냐? 168명이었어요. 전원 찬성했어요. 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는 190명 남아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명만 반대했어요. 그런데 190명 중에 188명은 야당이었고 여당은 딱 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안철수, 그 중에 한 명은 김재섭.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찬성했고 그러니까 야당 188에다가 안철수 의원 합쳐가지고 189명이 찬성을 했고 김재섭 의원은 우르르 나갈 때 나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 지키고 있었는데 반대표를 갖다 딱 눌러가지고 그래서 189대 1로 통과가 됐던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5월 2일에 법률안이 통과가 됐고요. 5월 그다음에 21일에 5월 21일에 19일 지난 5월 21일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거부권 행사하고 7일 뒤인 일주일 뒤인 5월 28일에 그때 재의결이 딱 됐어요. 재의결이 됐는데 그때 이게 통과가 될까 안 될까 두두두두두 막 그랬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4명이 찬성한다고 4명인가 그때 김재섭 빠지고 누구였죠? 그때 있었던 안철수 그 다음에 김웅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지? 유이동 그 다음에 김근태 이렇게 4명의 국회의원이 나는 찬성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몇 명도 동조하게 되면 그러면은 통과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저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재의결에서 혹시 이변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5월 28일에 재의결이 됐어요. 재의결이 됐는데 이변이 생겼어요. 이게 통과가 되려면 200석 뭐 가까이 돼야 되는데 2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뭐 그때 제적이 294명인가 그랬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200명 가까이 딱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될까 안 될까라고 딱 제가 나름 좀 이렇게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근데 설마 뭐 설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딱 들었는데 5월 28일에 이걸 딱 까봤더니
이변이 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찬성이 179명밖에 안 됐어요. 찬성이. 그때 한 200명 가까이 돼야 되는데 20명 가까이가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 안에 안철수 동의했을 거고요. 김웅 당연히 동의했지. 남아가지고 찬성까지 했으니까. 유이동 동의했을 것 같고요. 김근태라고 비례대표 의원 그 돌아가신 분 말고 다 동의했을 거예요. 찬성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오히려 그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난 거다. 아, 이거 전 뜻밖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반란표가 나왔을까요?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에도 배치 떨어진 사람들 많았잖아요. 뭐 박용진, 박광훈, 뭐 누구누구, 그 다음에 이수진, 뭐 누구누구 해가지고 이런 그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반대를 갖다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됐고 역시나를 넘어서 가지고 아, 의외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 지난번 그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폐기가 된 겁니다. 폐기가 됐는데 22대 국회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5월 31일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5월 28일에 폐기가 됐어요. 제2결에서 부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5월 31일에 그 특검 법안을 갖다가 제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흘 뒤에 재의결된 지 사흘 뒤에 그 다음에 22대 국회가 시작된 첫날 이 순직해병 특검 법안을 딱 제출을 갖다가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가까이 이제 끌다가 6월 21일에 지난달 21일에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제 법사위 통과됐으니까 그때 이제 뭘 할 것이냐 언제 이제 본회의 열어서 통과할 것이냐 시간 문제다라고 딱 됐었는데 근데 그때 법사위 통과할 때 그날 6월 21일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그 민주당에서 그 뭐 우리나라 어쨌든 군인들 그다음 그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성근 장군 어쨌든 해병대 투스타 이런 사람들 청문회 입법 청문회 한다고 불러가지고 뭐 일어서 앉아 나가 들어와 이거 진짜 신병 훈련소에서나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군대도 갔다 오지 아니한 만주 변호사 출신의 정청래 위원장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사실은 참 아주 그냥 참담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아니 사람에 대해서 그 잘잘못을 물을 수는 있는 거죠. 예컨대 뭐 저는 이제 수사 결과 이제 좀 있으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임성근 사단장한테 법적인 책임이 있다,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뭐 구속을 시키든지 집행유예를 갖다가 하든지 벌금 정도로 끝내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복을 입고 군복을 입은 사람이 다른 그 장소에 딱 나와가지고 다른 명목으로 국회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됐느냐? 그 특검 법안이 법사위를 갖다가 통과한 거예요. 법사위를 갖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제가 7월 4일이었어요. 7월 4일 하면 저희는 거의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7.4 남북 공동성명. 왜냐하면 저희 막 고등학교 다니고 뭐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시험 보면은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 뭐는 그러면 7.4 남북 공동성명 뭐 그런 게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외워가지고 7월 4일 하면은 남북 공동선언이 그 뭐 있었던 날 그런 날짜로 이제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4일은 또 어떤 날이냐면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어쨌든 뭐 중요한 날이네. 그러고 보니까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고 그 다음에 7.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던 날이고 그 다음에 순직한 최상병에 대한 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 되었다. 그런데 본회의 통과된 게 제적 190명 중에 찬성 189명 반대 1명 김재섭 의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요걸 갖다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갖다가 드렸었는데
특검 법안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고 특검 법안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지난번 특검 법안하고 비슷하겠지, 똑같겠지. 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불과 사흘 만에 폐기가 된 게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5월 28일. 이 법률안이 다시 재상정된 건 아니죠. 그 22대 국회에 최초로 상정된 이 특검법안이 내용이 불과 사흘 만에 싹 바뀐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쓱 넘겨가지고 그 다음에 어리버리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8명만 이렇게 넘어오면 그럼 이 내용대로 딱딱딱 되겠네.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달랐는지 한번 볼까요? 수사 범위하고 대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수사 범위, 수사 대상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사 범위와 대상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났어요. 그때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자체하고 외압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하고 그것만 수사한 거로 되어 있었다가 21대 때는 요번에 바뀐 거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그냥 막 그 실타래 이렇게 하듯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특검이 뭐든지 다 수사할 수 있을 만큼 그 특검의 권한을 이만큼 넓혀놓은 거예요. 이만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겠습니까? 특검을 어떻게 선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번에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 중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 4명 중에서 그 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훈 회장님이 뭐 이상한 사람 고르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딱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 평판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수사도 잘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4명을 갖다가 선임을 갖다가 했겠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야씨 김남국 같은 사람 뽑아야 되는데 이종근 변호사 같은 사람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변협에서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런 사람들 아니고 정통 그냥 검찰에서 쭉 커왔던 사람 아니면 뭐 판사 출신이든 누구든 아니면 뭐 저 같은 변호사 출신이든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혹시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거절할 수도 있겠죠. 왜 거절하겠습니까? 부담되니까. 예컨대 저보고 정 변호사 뭐 유튜브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 김영훈 선배가 변협 회장이 저한테 전화를 짝 해요. 정 변호사 특검법 통과됐는데 변협에서 4명 추천하거든. 근데 어떻게 정 변호사 한번 해볼죠? 그러면은 왜요? 그러면 뭐 유튜브 하고 뭐 그러잖아. 뭐 이렇게 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못하냐? 첫 번째 내가 수사해 본 적이 없는데 해본지도 않은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제가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하면은 온갖 뭐 이것저것 막 이야기가 막 그 여당에서도 좋은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야당에서도 좋은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세 번째 제가 그 4명 안에 들어간들 민주당에서 저 같은 사람 뽑아주겠습니까? 어디서 듣보잡 변호사를 갖다가 변협 회장 좀 이상하네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저는 안 될 거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 추천해 줄까 이런 이야기 들어와도 저는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 사람을 제일 합당한 사람을 변협 회장이 그냥 그 삼고초려하다시피 해가지고 4명을 선임하면 그 중에서는 뭐 괜찮은 사람이 선정될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 특검법안의 리스크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특검법안 싹 바꿨어요. 특검법안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싹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민주당에서 하나. 나 민주당 마음 같아서는 민주당에서만 다 하는 걸 갖다가 더 원했겠지. 그런데 민주당에서만 하는 건 좀 거시기 하니까 그러니까 조국당에서도 한 명 비교섭 단체 1명 추천이라고 했는데 비교섭 단체에 뭐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하고 뭐 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민주당 하나 실질적으로는 조국당 하나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조국당에서는 박은정 그 의원님의 남편이신 검사장 출신의 블랙벨트 이종근 검사장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딱 부합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근 검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느냐? 이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생각을 했는지 왜냐하면 민주당이 3명 딱 올렸어요. 그 다음에 조국당에서도 한 명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종근 변호사 올리고 이쪽은 김남국 변호사를 딱 올렸어. 김남국 변호사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력이 짧아가지고 15년인가 그 임기 그게 있어야 되는데 된다고 치고 어쨌든 그러면은 대통령이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인데 야 특검을 갖다가 후보로 올린 사람을 갖다가 봤더니 뭐 김남국 뭐 예컨대 그 다음에 또 김용민 예컨대 다 국회의원 아니라고 치고 뭐 김남국 뭐 김용민 뭐 누구 뭐 이런 사람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꼽으랬는데 이걸 갖다 내가 어떻게 정하냐. 그래 깝깝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법안에 따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추천받고 나가지고 사흘 동안 가만히 묵묵부답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이 많은 사람 시켜주자. 우리나라는 장유유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식의 법률안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밖에 뭐 특검이 공소 취소를 갖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니까 그건 갖다가 넘어가게 되고 이런 내용으로 특검법안이 개악이 돼도 엄청나게 개악이 됐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첫 번째 그 김재섭 의원은요 제가 뭐 김재섭 의원 좋아하고 저하고도 잘 알고 그런 사이인데 그래서 뭐 김재섭 의원이 뭐 특검법안 찬성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저래도 되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어쨌든 김재섭 의원은 이번에 반대했잖아요. 제가 봐도 이거 반대예요. 제가 봐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그 김재섭 의원은 반대를 갖다가 했고 근데 왜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갖다가 하지? 이게 민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식의 특검 법안인데 여기에 찬성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할까요? 저는 별로 그런 생각 안 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걸 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안철수 의원이 특검 법안을 보지 않았나? 안 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봤으면 이걸 갖다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봤을 수도 있죠. 뭐 안철수 의원 천하제일 서울의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하제일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이고 그다음에 정치도 오래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뭐 좋은 건 다 하셨잖아요. 뭐 벤처 해가지고 거의 재벌급까지는 아니지. 어쨌든 상당한 뭐 그런 반열에 오르신 분이고 뭐 대통령 후보도 뭐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분이니까 아마 내용 바뀐 거를 갖다가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알았다라고 하면 저는 더 의문이에요. 이 내용을 갖다 알았는데 이걸 갖다가 동의를 갖다가 하나? 이게 소신인가? 이거는 너무 민주당 쪽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안철수 의원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100% 이거는 거부권 행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대통령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시겠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탈표는 안철수 의원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야당에서도 이탈표 없을 거고 왜냐하면 야당에서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리해서 박용진 의원 잘라내고 뭐 박광훈 의원 잘라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지명한 사람들이 거의 뭐 국회의원 임명시키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 대표 어쨌든 전 대표인가 이재명 전 대표의 뜻에 반해 가지고 이 특검법안에 반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당에서도 4명이 이제 난 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 중에 한 명 김재섭 의원 반대했으니까 3명 남은 거네. 이 3명이 누굽니까? 조경태 의원, 또 하나는 한지아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두 의원도 찬성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탈표는 여든 야든 하나도 없고 딱 한 명만 이탈할 것이다. 그게 누구냐? 그 안철수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그 왜 특검법안을 어제 통과시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될 듯하면서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지금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같이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그게 이 특검법이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자기 이제 그 뭐 출마 선언한다라고 하면서 언제야? 언제적 일요일이야? 지난주는 아니고 지지난주인가 뭐 그때 나와가지고 28분 동안에 8949장가 8949장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받을 때 이 순직해병 특검법안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걸 갖다가 그 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5일이니까 7월 23일이면은 18일 남았네. 18일 뒤면 이 그 당대표가 결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7월 말에 결선 투표가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는 누가 제일 유력합니까? 물론 앞으로 18일 동안 바뀔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그다음 본선 가면 또 바뀔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누가 봐도 제일 유력한 사람은 지지율이 제일 높은 사람은 한동훈 후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특검법안을 어쨌든 마련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야 협치의 하나의 수단으로 최상병 특검법안 합시다 해가지고 서로 간에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수사 범위 같은 것들도 이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특검 후보를 갖다가 선임하는 것도 중요한 거는 어느 쪽에서 선임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공정하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특검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가 급하다고 뭐 지금까지 벌써 이제 그 최상병이 그 순직한 지가 이제 딱 1년 다 돼가네요. 1년이 넘어갔나? 1년이 넘어갔나? 어쨌든 아니다. 아직 1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갖다가 기리기 위해서 그런가? 뭐 기리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면은 합리적인 안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고 그러면은 100%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도출될 수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7월 4일에 어제 그렇게 이걸 갖다 통과시켰는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민주당은 말로만 그냥 순직해병 뭐 억울하다 순직해병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 눈에 비치는 건요 일반 국민들 눈에 비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최상병이 아니란 이야기죠. 민주당이나 야당들 눈에 있어서는 순직해병이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죠. 결국은 그 다음에 사실은 순직해병 자체에 대한 수사는 지금 경북경찰청이나 다 잘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노리는 것은 그때 최상병 그 뭐 순직하고 그랬을 때 연결식에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몇 명이나 갔었겠습니까? 별 거의 안 갔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마치 그냥 뭐 우리 아들 뭐 우리 조카 뭐 내 친구 아들 뭐 이런 친구가 그 순직한 것처럼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순직해병 특검 법안이 노리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뭐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기다라고 하는 거를 어제 이런 그걸 갖다 함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수처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공수처장이라고 하면 지금 공수처장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장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훌륭한 분인데 답답하네. 제가 만약에 공수처장이라고 하면요 어제나 아니면 최소한 그저께나 기자회견 합니다. 기자회견 해가지고 지금 특검법안이 이렇게 쭉쭉쭉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우리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 아닌가. 그런데 공수처 수사 사항 진행 상황 지금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지금 수사 대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수사가 되어 있고 소환 조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자료 같은 것들 다 확보가 돼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수사는 다
다 끝났고 법리 검토한 다음에 그 결과 내 가지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소할 수는 없으니까 검찰에 이렇게 기소하라고 보낼 겁니다. 언제까지? 뭐 7월 15일이면 15일, 뭐 7월 10일이면 10일 이때까지는 다 끝내겠습니다. 아니 딱딱딱 마일스톤을 딱딱딱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월 말까지는 뭐 누구 다 부르고 7월 뭐 한 뭐 첫째 주까지는 법리 검토 끝내고 7월 그 다음 주까지는 보고서 같은 거 다 작성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언론 보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특검 법안하고 제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장이거든요. 이거는 공수처의 명예와 달려 있는 거 아닌가? 명예가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공수처가 지금까지 쭈루룩 그렇게 수사를 갖다가 몇 달째 하고 그 다음에 온갖 난리를 갖다가 피우면서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대한민국의 대사로 임명하려고 한 사람을 출국 금지시킨 게 어디가 있습니까? 뭐 이종섭 대사가 뭐 호주로 그냥 슬쩍 놀러 가는 거였습니까? 뭐 호주에 있는 무슨 방산 회사에 취직하러 가는 거였습니까? 나가면 안 들어올 사람이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세상을 갖다가 들썩들썩하게 해놓고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사가 그렇게 오래오래 걸릴 수사인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돼요. 공수처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통령 지시 안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임명장은 대통령한테 받지만 임명장 받는 순간 공수처장은 쌩까면 돼요. 그런데 이런 공수처 못하러 만들었습니까? 초대 김진우 공수처장도 그냥 뭐 여기저기 눈치 보고 그냥 이성윤이 검찰의 실세네.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보다도 더 실세네. 내 관용차 불러가지고 모셔와라 이러고 있지 않았었나? 그 다음에 그 오동훈 그 처장도 좀 이렇게 좀 일이 진행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줘야지 이렇게 되다가는 공수처는 그야말로 세금만 먹고 실적 하나도 없는. 그 다음에 이번이 얼마나 좋은 그 케이스입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것들을 딱딱딱 밝혀야지. 그래야지 이제 국민들한테 딱 인정을 갖다가 받고 공수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수처가 자리를 잡으려면 초대 공수처장이 잘 했어야 됐는데 초대 공수처장이 쉽게 말하면 뭐 개판 쳤으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진 위상을 올리려면 오동훈 처장이 잘 해야죠. 오동훈 처장이 잘하려면 이때 특검하고 붙어가지고 특검보다도 공수처가 훨씬 더 합리적 훨씬 더 낫고 공수처야말로 진정한 특검이다. 이런 것들을 진정한 상설 특검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참 모르겠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실망했다고 할까? 뭐에 대해서 실망을 했냐면 필리버스터 할 때 좀 실망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왜 필리버스터 할 때 실망을 했느냐? 이제 필리버스터 한 것 자체도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봤거든요. 뭐 필리버스터 한 거 뭐 이야기 들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원래 필리버스터 할 때 이야기는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뭐 거기서 뭐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나? 뭐 저는 뭐 그냥 뭐 동영상 몇 개 띄어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잘했다 뭐 누구 잘했다 뭐 그런 것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눈이 가지가 않더라고요. 뭐 잘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야기 딱 해가지고 뭐 주진우 뭐 곽규택 뭐 누구 뭐 의원님들 새로 이번에 이제 초선 의원 된 분들 뭐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 거부권 언제 행사하겠습니까? 화요일날 행사할 거예요. 왜 화요일날 행사합니까? 그때가 국무회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부권이 행사된 다음에 재의결이 될 건데 이 재의결에서 저는 예상을 하기를 안철수 의원 빼고는 여든 야든 이탈표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혹시 제 결과가 제 감이 뭐 제가 원래 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진짜 만에 하나 설마 이게 통과가 재의결로 통과가 될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관심이 있는 거지 뭐 그 중간에 있는 상황들은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필리버스터 할 때 있었던 것들을 딱 보고 저는 사실은 조금 실망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망을 했느냐? 초선 의원 두 분이 이제 뭐 자다가 그 사진 찍혔다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인요한 의원도 초선 의원이신데 뭐 잘 수도 있지,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왜냐, 첫 번째, 이거는 필리버스터 1번 타자가 유상범 의원이었나, 어쨌든 그 1번 타자인가 뭐 그랬을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눈 붙이고 그랬던 시간이 오후 한 5시 정도, 한 5시에서 6시 사이 뭐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1번 타자가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피곤하시겠지. 저도 피곤하거든요. 저도 그냥 중간에 어디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사서삼경을 다 읽어도 누울 와자가 최고더라,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사서삼경이고 뭐고 뭐 노노맹자고 공자고 맹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피곤할 때는 누워가지고 누울 와자가 최고더라, 뭐 그런 이야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고 이제 뭐 나이도 뭐 환갑되고 뭐 환갑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몸도 마음 말을 갖다가 안 듣고 그러면 이제 뭐 좀 잘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저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100석밖에 안 돼요. 야당은 20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 명이 최소한 2인분 몫을 해줘야 돼요. 최소한 2인분 몫을 해줘야 돼요. 2인분 가지고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100대 200이 그냥 숫자적으로 100명, 200명 뭐 1대2네, 이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200석 가까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려면 수비하는 사람보다 3배 병력이 필요하다면서요. 예컨대 1000명이 지키고 있는 성을 함락시키려면 3000명 이상이 되는 공격 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방어하는 게 쉬우니까. 근데 지금 야당은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200석 가까운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데 비등비등하면 여당이 100%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 역할을 해도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내가 최소한 5인분 역할을 한다, 내가 최소한 5인분 역할을 한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갖다가 해야, 그래야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그 다음에 조국당, 이런 희한한 어떻게 보면 변태적인, 제가 봤을 때 저게 정당이냐 변태적인 정당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응하고 맞설려면 국회의원 한 명이 최소한 5인분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대표는 진짜 일당백 해야 돼요. 누가 되든지 간에 제 생각에는 당대표는 일당백의 역할을 갖다가 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법률안이에요. 이 순직해병 관련된 그 특검 법안이 22대 국회의 첫 번째 법률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개원한 날, 그 임기가 시작되는 날, 개원하기도 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날 5월 31일에 그때 발의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22대 최초 법률안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거부권이 행사될 게 뻔하고, 그 다음에 밀어붙여가지고 통과될 게 뻔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게 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제가 이해를 갖다가 해요. 저도 잤을 것 같아. 저도 피곤하면 뭐 꾸벅꾸벅 조니까 뭐 수업도 나가도 좋고 졸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하는데,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졸고 있을 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제 생각에는 한가한 때가 아니잖아요. 졸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졸리면 그러면은 잠깐 밖에 나가가지고 차라리 차에 들어가가지고 좀 눈 붙이고 오든지, 아니면 뭐 세수라도 하고 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참 유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의원님들이 적절하지 못했다, 뭐 부끄럽다 이렇게 사과 말씀을 갖다가 하셨으니까 뭐 그거는 사과는 잘 하셨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진짜로 그냥 빠릿빠릿하게 막 눈이 살아 있고 그 다음에 한 마디를 해도 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한 이야기구나. 행동 하나를 해도 저 사람들은 일당 100을 갖다가 할 수 있겠구나. 일당 10을 할 수 있겠구나. 실력이나 뭐다 압도할 수 있겠구나. 다행히 민주당은요 굉장히 허술한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오합지졸들 같아 제가 봤을 때는요. 다행히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그 탄핵안 그거 본 거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도 뭐 계속 그게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이제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될 건데 탄핵안 보면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 돌직구를 갖다가 딱 하는데 그때 거기에 내용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그 누구야? 잠깐만요. 에이 못 찾겠다. 아니다 여기도 아닌데. 아이씨 제가 어쨌든 그 보면은 탄핵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002 날짜가 막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짜가 틀려가지고 2029년 9월에 압수수색 당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백신 검사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강백신 검사 그 탄핵안 딱 보면은 뭐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압수수색한 날짜가 2023년이나 그때쯤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2029년 9월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웃겼는데 곰곰이 생각을 갖다 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김일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신통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민주당도 미래를 갔다 온 거지 뭐. 그래가지고 2029년 9월에 진짜 검찰에서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겠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쭈르륵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숫자적인 걸로 너무너무 열세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정신을 갖다가 차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그 공격하고 헐뜯고 하는 걸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명이라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내가 했으면 어쨌겠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왕년에 반장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였으면 뭐 결과 다 나온 다음에 그때 내가 그랬으면. 뭐 예컨대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 나가가지고 독일한테 옛날에 2대0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한테 2대0으로 이긴 게 아니라 독일한테 뭐 2대0으로 졌어. 그러면 근데 이제 손흥민이 열심히 떴는데 이 뭐 2대0으로 졌어. 근데 그거 결과를 딱 보고 선배 박지성이 딱 나와가지고 테레비 나와가지고 손흥민 역시 부족해 그러면서 내가 뛰었으면 독일 뭐 3대2로 이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아 박지성 선수 대단해. 역시 나도 박지성 팬이야. 대단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박지성은 뭐 나이 먹어가지고 후배한테 뭐 저렇게 이야기하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감점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 싸우지 말고 그냥 다 선후배들이던데 그 싸우지 말고 그 전당대회 끝까지 잘 하고 그다음에 TV 토론이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TV 토론 준비 잘하는 사람이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국민들이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과 달라가지고 누가 이렇게 시킨다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이
책임 당원이 84만 명이라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당원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국회의원들이 오더를 갖다 딱 내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당심이 쫙쫙 결정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것저것 뭐 누가 어땠니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TV 토론이 뭐 5번인가 뭐 여러 번 있다고 하는데 그 TV 토론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 순직해병 특검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됐지만 저는 사실은 좀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 특검법안이 재의결에서 그 재의결이 되면 어떡하나, 저는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뭐가 걱정이었냐면은, 제가 사실 제일 걱정하는 거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이 재의결돼서 특검이 선임이 돼가지고 특검이 수사하고 뭐하고 이건 별 걱정 안 돼요. 저는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순직해병 특검법안이든 무슨 특검법안이든 아니면 일반 법률안이든 이게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결되는 경우가 저는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대통령의 말씀이 굉장히 무게가 확 줄어드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냐면은, 똑같은 법률안, 똑같은 특검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같은 것하고 순직해병 특검법안하고는 민심이 다르잖아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만약에 이제 통과된다라고 해도 그거는 뭐 어차피 뭐 계속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김영란법이나 그런 거에 뭐 규정도 없대매. 그다음에 뭐 도이치모터스가 언제적 도이치모터스요. 말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순직해병 특검법은 우리나라 젊은 해병이 가가지고 죽은 굉장히 안타까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민심이 여기 있다, 이거 특검법 통과되는 데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8명만 되면은 재의결이 될 수 있는데, 재의결이 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위가 확 떨어지게 되고, 그럼 우리나라 어떡하냐.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었는데, 근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찌됐든지 간에 민주당이 충분히 반대해야 되는 그런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 놔가지고, 저는 뭐 어쨌든 그게 뭘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민주당이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김재섭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혔으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재의결에서 그게 될 것 같고, 그 통과가 안 될 것 같고, 폐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폐기된 법률안을 불과 사흘 만에 또 다시 올려가지고, 또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요번에 7월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7월에 또 재의결할 거예요. 그러면 또 7월에 재의결을 하면 이제 부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결이 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8월에 또 똑같은 안을 갖다가, 아니면 더 험악한 안을 갖다가 또 올리겠지. 이런 것들 계속 반복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반복되지 않게 공수처에서 빨리 그 성과를 갖다 내놓고 결과를 내놔야 된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결사옹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이제 뭐 아니다, 뭐 어쨌든 지금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다 그냥 뭐 본인의 소신대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저부터도 이렇게 여당이
100석밖에 안 되는 여당이 분열해가지고 뭐 네가 뭐 했니, 네가 뭐 했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별로 이렇게 보기가 좋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저를 보는 그 뭐 시청자분들이나 뭐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제3자분들이나 쟤는 왜 저러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는 수 없는 거지. 어쨌든 그 다음에 그 제가 바라는 거는 어쨌든 7월 23일이나 적어도 7월 중에는 뭐 당대표가 선임이 될 거니까 당대표가 선임이 된 다음에는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이 저기 합심해가지고 여당이 합심해가지고 무도한 야당에 대해서 잘 이렇게 대응하고 그 뭐 그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과 이렇게 일치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